안녕하세요. 셉셰프입니다. 기회의 땅 베트남에서 한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직접 진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베트남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곳곳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총판권을 구입하여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한두 개의 매장만을 오픈하는 조건으로 브랜드만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브랜드도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나 점주 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프랜차이즈를 준비 중이시라면 충분한 정보 수집과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본 코리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하노이와 호치민에 본가, 새마을 식당, 홍콩 반점, 백다방 등이 오픈을 하고 영업 중에 있지만 본사가 직접 진출을 한 것이 아닌 총판권을 구입하여 해외 법인 설립 후 직영점 형태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노이의 대형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는 상황이고 호치민도 빈홈의 매장 영업을 하고 있죠. 최초로 영업을 시작한 본가도 하노이 호치민 1군 빈홈 랜드마크 81에서 영업 중입니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호불호 또한 매우 강한 편이기도 하고 고객 불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부족한 듯 보입니다. 한국 대비 고가 판매 논란, 맛에 대한 평가 또한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요. 우삼겹이라는 아이템이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익숙하고 또 좋아하는 부위이기도 한 상황에서 초기 본가의 베트남 진출은 성공적이라고 봐도 좋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보면 왜 본사가 직접 들어와서 시장을 개척하지 않지? 라는 궁금증이 들죠. 본사가 직접 가맹 사업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더본 코리아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의 성공 사례와 데이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테니까요. 총판권을 넘기고 베트남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본사가 모든 나라에 진출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수익성이 좋다면 총판권을 판매하는 것보다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 총판권을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백스키친이라고 명칭하여 쇼핑몰의 푸드코트 형태로 다양한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식당, 백철판, 비빔밥, 홍콩반점, 백다방 등이 입점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본사 홈페이지에서도 백스키친이나 베트남 매장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고 매장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도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륜 진사갈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베트남 진출을 시작으로 사업 확장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2군 본점의 경우 2024년 10월 기준으로 화풍정이라는 개인 브랜드로 상호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명륜 진사갈비의 홈페이지에서도 베트남 매장이 사라진 상태이고요. 결국 총판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륜 진사갈비를 운영하고 있는 명륜당의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현지의 운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인기가 있는 무한리필, 뷔페 형태의 매장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지만 과연 베트남 현지의 브랜드들과 경쟁이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푸미흥의 노랑통닭은 현지인들의 인기로 대기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이 잘 되었는데요. 이 정도 인기 매장이라면 호치민에 적어도 10호점 이상은 오픈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폐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배달K에서도 하노이 지점 외에는 검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전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라이센스 만료, 본사의 현지 진출 혹은 더 이상의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 후 철수한 듯합니다. 굽네치킨의 경우 1군, 타오디엔, 푸미흥 등 3개의 매장만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나마 베트남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여지는 매장은 두끼떡볶이, 마찬들, 뚱보집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두끼떡볶이를 제외하고는 신규 매장을 오픈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두끼떡볶이 역시 신규 매장의 오픈 속도가 더딘 편으로 보이고요. 최근 킹스톤, 금돼지 숙성 삼겹살 등의 매장들이 호치민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만 킹스톤은 개인 브랜드의 성공으로 확장한 사례로 보이고요. 금돼지 식당의 경우 냐짱, 호치민 안푸, 푸미흥 등 최근에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오픈을 하고 있는 듯한데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금호동 금돼지 식당인 줄 알았는데 동일 매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량 핫도그도 베트남에 진출했다가 되돌아갔고요. 현재 재진출을 위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는 듯 보입니다. 세계적인 체인점인 서브웨이는 베트남에서 종적을 감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격, 맛, 접근성 그 어느 것도 반미를 잡을 수 없었죠.
최근 영상에 댓글을 하나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호치민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점차 중소업 프랜차이즈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맹점 모집보다는 브랜드 홍보 및 베트남 총판 계약을 위해 준비 중인 듯 보이고요. 현지인 창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높은 듯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가맹점 모집이라면 창업 비용 대비 수익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0스퀘어미터의 경우 7천만 원 이상, 300스퀘어미터의 경우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상담을 받으셨다고 써주셨네요. 에어컨, 후드, 간판, 인테리어, 의탁자, 집기류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지, 기본 인테리어에 필수 항목만 포함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메인 상권의 경우 300스퀘어미터 정도의 매장 월세는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해도 월 2억 동 이상은 예상하셔야 할 것이고, 무권리로 매장을 계약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 3억 원은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인 로열티의 경우 월 매출의 4에서 6% 정도. 예상 손익? 이건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순이익을 700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비교군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과 순이익을 예상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본사에서 직영점 혹은 본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매출 및 수익을 예비 점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이 없거나 요식업을 운영해 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 되죠. 웬만한 경쟁력을 갖춘 프랜차이즈 본사는 망하지 않지만, 가맹점들의 경우 특급 상권을 제외하고는 살아남기 힘든 요식업 프랜차이즈 창업,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과연 현지인들이 백종원이라는 브랜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명륜 진사갈비라는 브랜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한국에서는 유명하지만 현지에서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베트남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스타일의 매장을 좋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만큼 매장이 깔끔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며 멋진 인테리어를 가진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겠죠. 기존의 요식업 창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양한 매장들을 방문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시스템을 따라할 수만 있기만 해도 매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을 하실 줄 모르거나 레시피를 만드실 수 없는 분들도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기본적인 맛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삼겹살을 공급받아서 다른 맛을 낼 수 있다? 미칠 듯이 환장할 정도로 맛있는 삼겹살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숯의 온도, 종류, 숙성 방법, 특제 소스 등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을 진행하고 홍보를 하며 매장을 늘려가고 있지만, 타 매장과 같은 메뉴, 스타일로 승부를 보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면 오픈바를 조금 받고 사라지기 쉽상입니다. 소비자는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매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매장이거나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이거나 아이와 함께 방문을 해도 불편함이 없거나 외출을 하는 지역에 마침 매장이 있거나, 고객의 선택을 받으려면 어떤 특별함이 있는 프랜차이즈인지 잘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장을 오픈해서 자리를 잡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대략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겁니다. 유명 프랜차이즈의 경우 당연히 오픈과 동시에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도 그만큼 짧아지겠죠. 그러나 한국에서의 유명세만으로 창업을 고려한다면 매장을 알리는 것부터 직원을 관리하는 것까지 점주가 혼자서 노력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케팅 비용 1,000만 원 지원이라고 홍보하고 초기 투자 비용 1,000만 원을 할인해주는 상황 많이들 보셨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금액은 주류대출이나 본사와 계약 관계의 금융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거나, 본사가 받아야 할 금액을 할인해주고 점주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현지에서는 주류대출은 물론이고 금융권 대출도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 결국 일정 기간 총판권을 준다거나 가맹비 등의 기타 비용을 면제, 유예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입니다. 해외 총판권을 구입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본사의 도움을 받아 매장을 오픈한다면, 매장이 성공하면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사업을 위해 진출을 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매장을 버리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본사 입장에서는 투자 없이 테스트 매장을 오픈할 수 있고, 매장이 망하면 본사가 직접 들어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분명 프랜차이즈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도 결국 스스로 홍보를 하고 고객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베트남 현지인들이 그 브랜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일 겁니다.
결국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잘 준비된 가맹 본부, 판매 시스템, 브랜드 마케팅 등을 잘 지원해주는 업체라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처럼 골목골목 창업할 수 있고 각 상권별 고객이 나뉘어져 있으며 한 개의 도시에서 수십 개의 매장 창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빠른 입소문과 다수의 매장 오픈으로 인한 공동 마케팅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창업의 비용은 억 단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 단위의 비용을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사이즈가 큰 규모의 가맹사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권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호치민 중심부를 제외하면 삶이 팍팍한 서민들이 가득하고 박리담회를 해야 하는 아이템이라면 매장을 오픈하여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권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과도한 지출의 프랜차이즈 창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베트남에 직접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모든 가맹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면 한국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들의 특성상 대부분의 본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 중일 것입니다. 다수의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지역별 상권에 집중하지 않고 대형 쇼핑몰에 입점을 하는 것만 봐도 아직은 로컬 상권에서 큰 매출을 올리기에는 부담이 되고 불확실한 매출로 고정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매출의 일정 부분을 월세로 지급하는 대형 쇼핑몰에 입점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네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물류, 식자재 자율 사용 등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가맹본부가 현지에 직접 진출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본사 차원의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지속 가능한 상황까지 모든 것을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 권리를 최대화하고 모든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적시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본사가 거대 자금을 쏟아 부어 본점을 끌고 가지 않는 이상 가맹점 한두 개 오픈을 해서 현지인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상공인,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험과 실패 사례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베트남의 진출 또는 재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 공개서에 따른 가맹사업 본부의 매출만 확인해도 성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권이 좋은 직영점들의 매출을 보여주며 월 매출 3억 돌파, 평균 매출 1억 이상이라고 홍보하는 곳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체 매장의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상위 매장들의 경우 상권 대비 좋은 매출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할 것이지만 하위 매장들의 경우 수익은커녕 월세를 지불하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해외 창업의 경우 더욱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해외 프랜차이즈 창업,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